2015년 수능 수학 비행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과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수학적 사항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출제되어졌지만 그동안 수능에서 요구했던 문제 해결력이나 또는 최근 한 2년 동안에 출제됐던 수학적 깊이를 요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꼈고 쉽게 느낀 것만큼 실제로 수능 점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일단 좋은 점수에 한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시에서 바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하기가 더 어려워짐으로 해서 오히려 수험생을 더 곤란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이 세 문제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번 보시면 21번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맞히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냥 수학적 추론 능력으로 몇 개를 해봄으로 해서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이 문제를 맞췄을 것 같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한다. n에 따라서 m의 값이 달라지니까 그걸 n에 대한 하나의 함수로 봐서 an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수열도 바로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럴 때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그럼 지금 an이 어떤 건가를 보면 문제의 조건에서 자, 지금 a 좌표는 2의 n, 0고 여기가 2의 n, 0. 그 다음 b는 1, 0 이거고 그 다음에 2의 m, m 여기 2의 m, m이 있다. 이럴 때 B와 C를 지나는 직선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2의 N인 즉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난 이 점이 D 이럴 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가장 작은 자연수 m n에 따라서 m이 정해질 거니까 그 m을 우리가 an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n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an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바로 요 10개의 값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쭉 해서 an이 얼마인지 일반항을 딱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가 수열추론처럼 하나씩 구해봐서 일반항을 예상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수능 문제가 보면 다시 옛날 복구행으로 좀 돌아간 것 같죠. 우리가 수능이 수리에서 수학으로 바뀌면서 하나하나를 추론해서 구하는 문제보다는 최근 나온 문제는 뭔가 점화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을 구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하나 구해봄으로써 여러분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좀 더 논리적으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n이 제일 처음에 1일 때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 n이 1 들어가면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다. 그럼 우선 요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높이를 알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되겠죠.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점 B와 점 C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의 차이 2의 M-1 분의 Y좌표의 차이 요게 바로 기울기고 이 기울기가 바로 이 길이 분의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AB 분의 AD가 되니까 결국 이 높이는 기울기 곱하기 AB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길이는 기울기
2의 m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ab. 바로 ab가 2의 n 마이너스 1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AB 2의 n 마이너스 1에다가 높이가 기울기 곱하기 AB 기울기가 2의 m 마이너스 1분의 m에다가 바로 2m 마이너스 1 똑같은 이거죠. 이게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m 2 이렇게 없어지겠죠. 결국 요만큼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m이니까 m에 대해서 풀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2의 m-1이 2의 n-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넘어왔죠. 이렇게 되는 m값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n이 1일 때 첫 번째 방법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한번 쭉 구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그럼 n이 1이라면 이쪽 값이 1이고 여기 들어가서 1을 뺀 게 1 이상이려면 이게 2 이상이면 되니까 m은 1만 돼도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n이 2면 n이 2가 되면 이게 4라서 3제곱 9고 2의 n제곱이 10보다 크면 된다. 그럼 우리가 2의 거듭 제곱이 10보다 크려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4제곱은 돼야 되죠. 4 이렇게. 그 다음 n이 3이면 n 값에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 m이 바로 an인 거죠. n이 3이 들어가면 이게 7이고 7의 제곱 49 이렇게 49 빼기 1 하니까 이거죠. n이 3이 들어가면 49고 49에다가 넘어오면 50. 결국 2의 거듭 제곱이 2의 거듭 제곱이 5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의 6제곱이라야 64 되니까 되죠. 6 이렇게. 그 다음 n이 4면 16 이게 15 225 226 그럼 2의 거듭 제곱이 226이 되려면 6제곱이 64 7제곱이 128 8제곱이 256 되니까 8 이렇게 결국 2, 4, 3, 6, 4, 8, 5, 10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의 전부 2배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얼마만 제외하고 1일 때만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생각하면 1을 더 더하는 거니까 2라고 생각하고 다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1부터 10까지 an 이거는 1부터 10까지 이 k를 하면 1일 때만 1이니까 바로 1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 2 곱하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바로 109 이렇게. 자, 그래서 직접 넓이가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식에서 n에 따라서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써놓고 n 값을 넣어서 m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 m을 생각할 때 요걸 생각할 때 2n-1제곱 플러스 1 이 식을 생각할 때 지금 m이 로그 2의 n-1 제곱 플러스 1 이건데 이건 n이 1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요거는 결국 2의 요거보다는 작겠죠. 요걸 생각할 때 2의 n-1의 제곱 플러스 1은 2의 2n보다는 작을 거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가 2의 2n이죠. n이 딱 1일 때는 이게 2, 1일 때는 여기가 4, n이 0일 때가 1, 0일 때가 1, n이 0일 때만 간다. 그 다음에 이게 뭐보다는 큰가 하면 2의
2n-1보다는 크다. 지금 여기에서 이걸 빼보면 되죠. 그래서 n이 변할 때 n이 1일 때가 지금 여기 2고 1일 때가 여기 2고 1일 때만 여기 등호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값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을 때 이것의 정수 부분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2인 로그를 취하면 2n보다 작고 2n-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n이 1일 때만 아까 등호였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정수 부분이 2n-1 플러스 소수값이 알파인데 n이 1일 때만 여기 등호니까 1일 때는 이게 0이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대로 1 되는 거고 n이 1보다 클 때는 이게 0. 얼마가 더 있는 거니까 2n-1 얼마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최소의 자연수 m은 바로 2n일 거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식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서 정수분을 찾아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1 넣어서 구해보고 2 넣어서 구해보고 해서 쭉 여러분 보통 하듯이 추론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보면 29번 자, 좌표 공간에 9가 있고 반지름이 루트 50인 9와 9 위의 점 P 0,5,5가 있다. 문제에서 9 위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0, 5, 5를 넣어보면 식이 성립하죠.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에 대해서 C의 XY 평면 위로 정사형한 넓이. 정사형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원 C는 점 P를 지나는 평면과 구 S가 만나서 생기고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결국 조건 가에 의하면 원은 구와 평면의 교선인 원이다. 이런 얘기. 구와 평면의 교선인 원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이다. 그럼 일단 시작은 쉽게 되죠.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것은 주어진 원의 넓이는 이거고 이걸 정사형한 넓이를 구하라라는 것은 결국 S-는 S 코사인 세타.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라는 것은 결국 코사인의 최대값. 각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가 요렇게 있고 축이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 YZ 평면 위에도 있고 구 위에도 있는 점이 0, 5, 5다 이런 얘기. 이럴 때 반지름이 1, 그러면 지름은 2가 되겠죠. 그 원의 이게 원의 지름의 한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름의 한 끝이면 이 길이가 1이죠. 요거. 지금 0, 5, 5 이게 바로 P. 그럼 지금 원한 이 점 P를 지름의 한 끝으로 하면서 이 길이가 2가 되는 이 Q,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거다. 그럼 그 Q가 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결국 Q라는 건 여기서 거리가 2인 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2가 되는 점. 지금 이 길이가 5가 되니까 길이가 2는 그것보다 훨씬 짧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Q로 잡으면 원이 이런 원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9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점에서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뿔을 그리면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는 다 같죠. 그 말은 원이 이런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점 Q가 될 수 있는 자치가 바로 요렇게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Q가 바로 요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원을 XY 평면에 정사형했을 때 넓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과 그걸 정사형한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은 바로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XY 평면의 법선 벡터 이거 하고
이 원을 포함하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 이거하고가 이루는 각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각 세타가 언제 최대냐. 이런 얘기. 그럼 이 점이 가능한 Z축에 가까이 있을 때가 최대겠죠. 이 각은 최소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맺었을 때 지금 Z축 이 점 Y축을 생각하면 이 점이 YZ 평면상에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점과 지금 이 원을 우리가 YZ 평면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YZ 평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너희가 0,5,5는 그냥 X축 없다고 생각하고 5,5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각은 45도다 이런 얘기. 그럼 이 각은 45도고 여기서 원이 이렇게 됐을 때 Q가 이점에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요 PQ의 중점, 이 수선의 발이 원의 중심으로 가겠죠. PQ의 중점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각이다. 그럼 이 각은 4분의 파이에서 이 각 알파 또는 요 각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에 대해서는 뭘 아는가 하면 지름의 길이는 2고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루트 2고 50 제곱한 50에서 1 빼면 49니까 이 길이가 7이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는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 값을 다 알죠. 5루트 2분의 7, 5루트 2분의 1. 그럼 우리가 구할 코사인 세타의 최대 값은 바로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에 대한 값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덧셈 정리를 써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값이 여기 들어가주면 최대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작년 수능 29번에 나온 문제에 쓰인 원리랑 비슷하죠.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Q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여기랑 여기 두 개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이 Q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PQ를 모선으로 하는 이런 원뿔을 그리면 이 원뿔의 이 밑면이 이 원상에 있는 점 Q는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될 수 있죠. 그 모든 점 중에는 YZ 평면에 있는 점도 있을 거고 YZ 평면 X좌표가 양수인 점들도 있을 거고 X좌표가 음수인 점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각이 최대, 각이 최소가 되는 것은 여기 있을 때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게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있다라고 칠 때 이게 평면 밖에 이렇게 있는 직선이라면 여기서 평면에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각은 무조건 이 각보다 각이 크거나 같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게 L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수선 내리면 이것도 수직이니까 이 길이는 이 각이 알파면 L 코사인 알파인 건데 그거는 L 코사인 베타 평면에 내린 수선 이 길이에다가 다시 코사인 감마를 한 거랑 같죠. 그럼 이 값이 1 이하인데 1 이하인데 같을 넣으니까 결국 이 값이 더 커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1 이하니까 이거랑 이걸 곱한 거는 요렇게 된다. 이런 느낌. 코사인 값이 크다라는 거는 지금 내각에서 감마는 각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평면에 있을 때가 각이 더 작다. 그래서 지금 Q가 이런 원상에 있는 점 중에 이런 데 있는 점보다는 바로 요 점일 때가 바로 각이 가장 작은 각 세타다. 그때의 각 세타가 바로 최대가 되는 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각 세타가 지금 우리가 그림에 그린 이 각 세타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각 세타는 Q가 여기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결국 공간에서 언제 각이 최대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딱
평면에 있을 때가 최대. 아마 여러분도 무심코 그냥 평면에 걸어놓고 풀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면 30번 한번. 자, 이과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미분 가능성 문제. 절대값을 주고 미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에는 우리가 미적분이 이과에만 있을 때 잠시 나왔던 문제고 최근은 주로 문과에서 즉 수능 A형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죠. B형에 나올 문제로서는 조금 쉽지 않나 싶은. 자, 함수 fx가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옮긴 그래프다. x가 0일 때는 이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f'x는 2의 x 플러스 1 이거겠죠. 그때 gx를 그렇게 정의하고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지금 원래부터 함수가 양수인 이런 부분은 fx의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미분 가능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성에 변화가 생기는 값은 바로 fx가 0이 되는 이 자리죠. fx 절대값이라는 것은 x축 아래를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림으로 해서 아래쪽이 위로 꺾여져 올라간 이 점에서만 미분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점이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fx 절대값이 미분이 문제가 되죠. 실제로 우리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바로 1이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꺾여져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미분계수만 1이고 자미분계수는 이게 올라가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서 이제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된다. 그래서 fx 절대값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인데 지금 gx는 fx를 fx 절대값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런 얘기. 여기가 fx 절대값, fx 제곱의 절대값, fx 세제곱의 절대값 해서 fx의 n까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절대값이 문제가 될 때는 이 함수 값이 0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문제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x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결국 이거는 항상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일 때는 함수값도 0 이상이니까 여기가 짝수차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 그 다음 x 세제곱은 이거는 결국 이 값이 0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 지금 뒤에 시그마가 있는 식 중에서 위에 지수가 짝수는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절대값을 풀면 되고 홀수인 것은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문제가 된다. 결국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지금 우선 절대값을 한번 풀어보면 여기는 fx 절대값이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는 fx 절대값 여기는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냥 fx 제곱 홀수일 때는 절대값이 필요하고 짝수일 때는 어차피 절대값이 필요 없고 이렇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이 절대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의 차수가 홀수일 때 있는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원래 fx 양수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럼 여기는 fx가 양수니까 gx는 그대로 100 fx 여기에 절대값이 풀려서 fx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 세제곱도 마이너스 1보다 커서 요 값도 양수니까 절대값이 전부 그대로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미분을 했을 때 g 프라임 x는 100 f 프라임 x f 프라임 x 여기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죠. 여기가 f 프라임 x 제곱하고 안에 거 미분 2x 여기는 3x 제곱 f 프라임 x 세제곱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게 바로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우미분계수랑 같죠. 그럴 때는 이 값이 전부 얼마인 거다. 원래 여기서 미분계수 1이니까 이 값이 전부 1로 간다. 이렇게. 그럼 앞에가 100 마이너스 이게 1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게 플러스 2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게 플러스 4 결국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다. 결국 이 식이 지금 100 마이너스 1 3 5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2 4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마지막 n이 홀수나 짝수냐에 따라 여기가 가장 큰 수가 올 수도 있고 여기가 가장 큰 수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냥 생각해서 바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이게 꺾여서 올라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수가 짝수 차인 것은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제곱 1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수라 절대값이 필요 없고 이 절대값이 풀릴 때 홀수인 것 절대값이 풀릴 때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이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그걸 미분하면 여기는 100 f'x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짝수일 때는 그대로 똑같고 홀수일 때가 아까랑 부호가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그럴 때는 바로 여기는 그대로 1이니까 100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부호가 반대인데 이 값도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2라서 원래 이거는 원래부터 같았죠. 이렇게. 자, 다시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f 다시 이거는 절대값이 없는 거니까 1이겠죠. 1. 여기는 어차피 원래 같았고 이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럼 100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고 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차이다. 어차피 여기는 원래부터 절대값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같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아까 계산했던 이게 우미분계수일 때 값과 자미분계수일 때 이 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위에가 우미분계수고 아래가 자미분계수고.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고 좌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되는데 함수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든 작든 여기 마이너스 1 값이 다 0이죠. 함수값이 같으니까 좌우 미분계수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자, 이제 거의 끝났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gx가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이게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문제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런 짝수제곱은 마이너스 1 근방이 아니라 1 근방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절대값이 처음부터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니 홀수일 때만 필요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홀수 제곱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근방에서 따지게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것들이 전부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 나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부호가 반대로 풀려져 나오면서 미분을 했을 때 x의 차수가 홀수인 이 부분에서 바로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짝수인 거는 원래부터 같고. 그럼 이제 요 값이 같게 되려면 이 값이 같게 되려면 결국 여기 부호가 반대인데 결국 이만큼을 a라고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a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같다라는 거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면 0이 되면 되겠죠. 0. 그런데 우리가 1, 3, 5, 7, 9 홀수를 n개를 합하면 합이 n제곱, 100은 10제곱. 결국 이 합이 100이 되려면 홀수가 10개, 그럼 어디까지? 19까지 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n이 19면 n이 19면 여기 홀수가 19까지 갈 거고 짝수는 18까지 와서 여기는 어차피 같으니까 0, 0하고 뒤에 같으니까 같다 이런 얘기. 근데 뒤에는 원래부터 같아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도 20 이렇게 하나가 더해져도 같겠죠. 그래서 19와 얼마? 20이다 이런 얘기. 이제 21이 되는 순간 이게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이 0이 되려면 홀수가 19까지 가면 되니까 1부터 쭉 해서 홀수가 19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홀수가 19까지 가는 거는 이까지만 가도 되고 이까지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에서 답이 39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21번, 29번, 30번 뭐 간단히 딱 설명하면 그냥 간단한 건데 좀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9번에서 결국 평면에 있을 때 각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 하고 30번은 어차피 함수가 많아도 결국 x가 거듭 제곱이 되더라도 결국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미분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접근 자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력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정도를 기르면 되고 물론 이제 확실하게 100점을 맞겠다. 확실하게 1등급을 맞겠다. 이런 학생은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고난도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되겠죠. 자, 올해 수능 문제는 최근 2년간에 등장했던 그런 아주 수학적 깊이가 있는 바로 수리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년엔 또 수능이 이처럼 출제가 될지 또는 작년처럼 출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보통 수능이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면 한 2, 3년 뒤에 보통 입시가 뭔가 바뀌거나 수능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의 역사로 봐서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입시가 딱 안정이 돼야 여러분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수능이 그동안 오랫동안 출제되어 오면서 이제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지 않았나 싶죠. 자, 어쨌든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이 2학년이라면 잘 준비해서 내년 수능을 잘 보시면 되겠고 3학년이라면 이제 다음 바로 논술 또는 정시 어디 대학을 쓸 건지를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